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횡령에 대한 책임, 이제 격리 회계 담당자가 횡령을 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 관리소장, 위탁사, 뭐 당연히 격리부는 당연히 있겠고, 관리소장, 위탁사,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 아니면은 뭐 점검을 한 회계업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회계점검, 회계업무대행 교육, 주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사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파트 관리 신문 기사예요. 혹시라도 제가 이거를 쓰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서대문 또 10억 횡령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작년에 노원구 10억 횡령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올 초에도 또 익산 쪽에서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1월에는 고성군 A아파트에서 격리건이 일으킨 횡령 사건이 또 있었죠. 이 첫 번째 기사에서는 서지영 기사님이 쓰신 기사인데, 이 첫 번째 기사에서는 관리소장에게 책임이 있다,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A아파트 격리직원 B씨가 은행이 발행한 잔액증명서의 잔액을 위조해서 아파트 관리비 9,586만 여원을 횡령했고요. 관리업체 C사는 B씨가 변제한 횡령금을 제외한 나머지 8,186여만 원을 A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한 1,400만 원 정도 이제 횡령 변제가 안 된 거죠. 못 갚은 거죠.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고 관리소장 D씨는 예산 집행과 관리비 수납 등 금원 관리의 책임자로서 은행 출금전표, 예금잔고 증명서와 관리비 통장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 인출 및 관리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등 의무를 위반해서 피고 격리직원 B씨의 직무를 적절히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이는 이 사건 횡령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 D씨는 여기서 관리소장이죠. 피고 관리소장은 피고 격리와 공동의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탁사의 대위 변제로서 피고 D씨 관리소장과 격리의 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 면책됐으므로 피고 관리소장과 격리는 원고 위탁사에 자신이 면책받은 범위 내에서 이를 구상해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기는 뭐죠? 위탁사는 됐고 관리소장이 책임져라 라는 얘기죠.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관리 주체의 원고 C사는 전산망을 통해 회계 전산 자료를 감독했대요. 그러니까 즉 위탁사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각 위탁사에서 그 단지별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사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회계 그 전산 자료, 그 단지 거를 볼 수는 있었으나, 그리고 또 이 격리 직원이 위탁사 소속의 직원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횡령 사고에 대해서 우리 소장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다만 관리소장 D씨에 대해서는 이 격리 직원이 은행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런 횡령하고 횡령사에서 숨겨왔고 이런, 그리고 C사 또한 이 위탁사 또한 이 아파트의 관리 주체이자 B씨의 사용자, 우리 격리 직원의 사용자로서 B씨의 직무를 감독하는 등으로 횡령 사고와 같은 금전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했던 점, 그러니까 나누어서 소장도 감독해야 되고 그리고 위탁사도 감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소장은 D씨는 B사의
C사죠. 여기서는 C사, 우리 위탁사의 피용자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이제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액에 비해서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관리소장 개인에게 책임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을 종합해 구상금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여러분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실은 갚아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못 갚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도장 찍어준 책임자 관리소장에게 책임이 있는데, 이분은 관리 감독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를 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를 좀 볼게요. 아까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님이 직무를 잘 안 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전주지방법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소장에 대해서 관리비 등을 횡령한 격리직원과 함께 공동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횡령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의 손해 책임을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대요. 여기 역시 관리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하는 동안 관리소장의 관리비, 장부, 아파트 통장 등을 제대로 확인,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이로써 대표회의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그 손해를 확대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웃긴 게요. 이 단지는 다만 재판부는 3년간 관리소장의 결재 없이 대표회의 총무 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비 등의 지출이 이루어진 점, 의무단지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관리소장의 결재가 없이 나갔겠죠. 관리소장이 여러 차례 대표회장에게 아파트 회계 처리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으나 묵살된 점, 대표회의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참작해서 해당 관리소장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단지 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관리소장님께서 여기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상하다, 그리고 회계 감사도 받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나 보죠. 근데 그 입사 대표회의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관리소장님이 저는 책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결제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 대표 쪽에서 관리소장이 되게 말 안 듣네? 너 그럼 도장 찍지 마. 우리가 도장 찍어서 내보낼 거야. 이랬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3년간 관리소장의 결재 없이 나갔대요. 이것도 되게 황당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장의 책임을 10%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리소장님은 어차피 그 관리소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찍던 안 찍던, 결제가 있던 없던 그 소장이 책임이 있다. 여기서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요, 관리사무소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원고관리단의 관리이사와 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관리단은 관리 업무를 피고 H사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용역료를 지급했고, 수탁사무 처리를 위해 피고 H사가 관리소장과 피고 주씨를 파견했으므로 관리 책임은 피고 H사의 직원들에게 완전히 이전됐다며, 원고 관리단의 관리 책임 소홀의 이유로 피고 H사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요거는 그 관리단의 관리사가 자금의 결제를 집행을 한 거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사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거에서는 위탁사는 책임이 없고 소장이 잘못했으니까 소장이 40% 구상권 청구해. 두 번째 거는 관리소장이 그래도 하지마, 이렇게 하지 맙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냥 그대로 지속을 해서 관리소장의 책임이 적었기 때문에 10%. 세 번째에는 관리단 이 회장의 결재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 관리단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한 아파트 내 회계 처리와 관련해 각종 의결 및 결재 권한이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업무 감독 권한도 있으므로 대표회장이나 감사 등 임원과 동대표들에게도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직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 내 입주자들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법적 판결이 아직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두 번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회계감사를 받자 이 경위 이상하다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현재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일반 기업의 외부 회계 감사 시 부실한 감사 보고서 작성을 이유로 피해액에 대한 회계법인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등을 들며 아파트에서도 외부 회계 감사의 부실이 인정되면 해당 감사인이나 이를 추천한 한국공인회계사협회도 횡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회계 감사가 계속적으로 한 아파트를 계속했고 문제가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그쪽도 일부 배상 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기업 회계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를 추천한 한국공인회계사협회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그 회계 감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의 몇 %를 한국공인회계사협회가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되게 사실은 좀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쨌든 관리소장님이 물론 최종의 책임자이긴 해요. 도장도 관리소장이 찍고 모든 거에 대해 그 단지의 장이 관리소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분은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여기 단지가 이상하다. 그리고 지출이나 모든 소장의 결제 없이 대표회의의 총무 또는 회장의 결제를 받아서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관리소장이 여러 차례 대표회장에게 아파트 회계 처리 방식 개선을 요청했는데 묵살했다. 그리고 대표회의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에게 10%의 구상권 청구가 들어갔다는 게 저는 좀 슬픈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관리소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그 영상에서 관리소장은 그거를 일부러 했건 아니면 실수를 했건 과태료나 책임이 있다라는 거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격리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40%인데 만약에 다른 또 있다면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관리사무소장을 시험을 어쨌든 보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슬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더욱 열심히 점검하시고요. 격리 직원들과 함께 잘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판도라의 격리실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